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드디어 FSD 베타 9.2가 배포가 됐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알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사실 좀 기다리긴 했었죠. 어차피 좀 밤에 만드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니까 약간 unexpected issue,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늦어졌고 이제 막 유튜브에 이제 FSD 베타 9.2 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 굉장히 잘 하고요. 전과 좀 비교했을 때 뭐 잘하는 건 워낙에 잘하는데 여전히 에러나 좀 이슈가 좀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가 이제 멀징된다라든지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인간이 어렵다라든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 영상이 좀 충분치 않아서 제가 좀 더 다른 분들의 좋은 이런 영상들을 보고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문제점들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혹여나 이걸 보고 또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아직은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냥 하던 것들을 보면은 그냥 하던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사거리에서 도는 것도 뭐 공격적으로 하고 근데 그것보다 이런 영상보다도 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9.2에 대한 임프루먼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문에 진짜 큰 글로 그걸 캡처해다 자기 트윗에 또 올렸는데 이게 좀 신기하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지난번까지는 영상에서 이게 금방 드러났거든요. 딱 보고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공격 그냥 확확 가네. 판단도 빠르고. 근데 이번 거는 지금 아직 first impression이지만 뭐 잘합니다만 아직은 이렇게 캐치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미리 예상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참 이렇게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CEO가 있을까 역사상? 본인을 엔지니어로 소개하듯이 참 이 정도의 글을 쓰는 것부터가 이미 기술적 이해도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AI에 있어서도 높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저도 뭐 비전공자지만 일론 머스크도 AI를 전공한 건 아니다. 물론 근데 하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하시겠군요. 깜빡했습니다. 페이팔을 만드신 분이니 근데 그건 좀 전자상거래인데 그래도 어쨌든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니까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제가 아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 걸 보면은 이게 아까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 레인 체인지나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데이터의 라벨링 개선. 그러니까 딥러닝에 있어서 데이터의 퀄리티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고 계속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이제 오토 라벨링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선 그리고 양을 더 늘린다라는 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거는 제조에 있어서는 참 웰 프루브 되는 걸 쓰지만 AI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두를 달린 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인 느낌이 최근엔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빠른 그 기술들의 접목 거의 이거는 최첨단. 그러니까 배터리는 원통형을 쓰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나 이런 건 쳐다도 보지 않지만 AI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선두죠. 완전히 최선두. 근데 데이터 양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테스트를 실전에서 그냥 보여주는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더 트레이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멀티모델 프레딕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로 생성된 모델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분명히 옵티마이즈 할 텐데 멀티모델 프레딕션은 사실상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우리가 운전하는 거는 일단 어떤 예측에 있는 동반되는 건데 저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서 우리도 미리 대응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장점들만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모델을 할 수 있는지가 바로 앙상블입니다. 이게 AI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야 뭐 몇 개를 못 쓰죠.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연구에 있어서. 근데 테슬라는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명히 학습된 모델이 한두 개일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을 다시 다 섞는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더 강력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전히 계속 오토 라벨링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와 이제는 단순 트레이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앙상블까지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벨로시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더 공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가이드가 이렇게 좀 나와줘서 이걸 보니까 또 이제 또 희망을 갖는 거죠. 영상 초기 임프레션은 그냥 좀 발전됐나?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때려박아도 이게 어디에 가선 세츄레이션 곡선, 그러니까 로그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리니어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좀 숙었는지를 테슬라만 알겠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들만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연구하는 이렇게 지금 모델들을 하는 것을 봐서는 좀 성장의 여지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C 싱크로늄 컴퓨팅 스케줄은 아마 AI 데이 때 그 공개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섀도우 모드에서도 계속 이 크로싱을 한다든지 멀징 한다든지 타겟, 이게 가장 어렵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모델들을 지금 섞어서 앙상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지금 앞선 제가 그런 에러 나는 영상도 왜 보였냐면 요 마지막 구문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체적인 어떤 좀 더 디테일을 보여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가이던스가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자료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FSD 10 때면은 버튼이 나와서 저도 쓰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트윗을 보면은 이번에 성능 향상이 아주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되는 게, 이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로컬 맥시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컬 맥시멈이라는 건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의 맥시멈 포인트인데, 실제 이 시스템에서의 범위를 확대해 보면 다른 맥시멈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셋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뭐냐면, 퓨어 비전이 정말 강력하긴 한데 지금 그 레이더랑 섞어 쓰는 거에 비하면은 약간 이게 뒤로 가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쓰면은 당장의 어떤 로컬 맥시멈의 퍼포먼스를 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레이더를 없앰으로써 이제 진짜 맥시멈을 향해 가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레이더를 버리면서 약간 지금 일보 후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돼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뭔가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크게 보여줬지만 뭔가 또 이런 문제가 될 여지도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부연 설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하고 있고 학계에서 알려진 거의 최선의 모든 방식을 자신들만의 엄청난 데이터와 이제 앙상블까지 멀티모델 프레딕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테슬라 뉴스로는 이제 전반기가 지났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차량 데이터들, 모델들, 그 데이터들, 판매량들은 좀 집계가 늦게 되죠. 이게 딜러십에서 집계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 이게 집계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 좀 중순이 되니까 전반기에 정확히 차가 좀 얼마나 팔렸는지 좀 보긴 봐야죠.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데 이게 날씨가 더웠다가 아침엔 추웠다가 모두 진짜 이거 코로나도 도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환절기로 좀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은 이제 전반기 좀 판매량을, 미국은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미국은 좀 늦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올해 전반기 잘 팔았습니다. 이 레코드를 깨고 있고요. 어느 정도로 깨고 있냐면 진짜 엄청나게 깨고 있죠. 지금 이거 그래프 보면은 거의 미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빨간색이 이제 누적 판매량이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분기별 판매량인데, 이미 그래프 보시면 뭐 하늘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녹색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데이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주와 달리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캘리포니아의 판매량을 보면, 지금 마지막 2021년 보면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판매량이 주는 것 같지만 좀 이제 감소하는 것 같지만 이거 보면은 2분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분기만 합쳤는데 벌써 여기 온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판매량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탑3 브랜드, 미국 내 브랜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요. 9.6%가 쉐비 그 정도고, 포드 마기가 5%를 조금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그렇게 돌풍은 안 불죠.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이런 마켓시어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포드나 쉐비가 혹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조금만 출시해서 1, 2%씩 갉아먹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마켓시어를 가져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놔서 1, 2%씩은 갉아먹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줄을 것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3분의 2인데다가 마켓시어가 줄었다는 포인트에 또 비판적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절대적 판매량을 보여드렸죠. 시장은 엄청 늘고 있고 테슬라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진짜 내연기관하고 합쳐서 도대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먹고 있나, 테슬라만 얘기하는 겁니다. 2분기까지 보면 미국에선 드디어 미국 캐나다에서는 1.5%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나 중국에서는 1%인데, 뭐 중국이야 워낙 이런 소형차나 내연기관 차들이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근데 유럽은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유럽은 이렇죠. 단일 모델로 1월부터 6월까지 단일 모델 3 하나만 내놨는데 그걸로 1등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별로는 좀 떨어질지언정 지금 라인업이 아직 유럽은 하나로 했는데 이 정도라는 점. 이제 모델 Y가 투여가 되죠. 그리고 베를린 공장도 돌아갈 거기 때문에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장이 이제 돌아갈 텐데, 아예 그냥 유럽 한복판에서 공장이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모델 3 하나만으로 1%를 먹었다라는 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정말 5만 가지 차종이, 진짜 많은 차종들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중 이제 하나를 당당히 한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보지 말고 차종별로 보면은 1%면은 그것도 전기차로, 그러니까 여전히 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연기관하고 이제 다들 어깨를 좀 볼 정도로. 근데 이제 라인업을 확충하고 본토의 공장이 이제 유럽에서 돌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혀 이게 쉐어가 줄고 있지 않죠. 계속 늘고 가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또 비판적 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테슬라를 이렇게 견제하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잘하고 있다. 판매량이나 이런 시장 상황도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리딩하는 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통계가 참 어려운 게, 제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저도 항상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고 따로 이렇게 적어봐야 되고, 자꾸 왜 유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이 넣는지 내연기관을 너무 좀 봐주는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전기차에서 여전히 판매량은 잘 견고하고 많이 팔고 있고 여전히 시장을 잘 리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